안녕하세요, 단조입니다. 제가 원래대로 제 스타일대로 대본 없이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원래 제가 편집도 못하다 보니까 어리버리 뭐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지는 않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참 희한한 게 그날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어제죠? 어제가 금요일이었죠? 네, 어제 잠깐 일이 있어서 한 차 맡기고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지금 아는 동생하고 오랜만에 커피를 한잔 마셨는데, 그 동생도 좀 마음이 아픈 동생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 동생이 공황장애라는 걸 이제 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우연찮게 이제 커피숍을 갔는데, 그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 공황장애라는 걸 제가 겪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솔직히 공황장애를 겪어보진 않았는데, 제 주위에 사실 뭐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거의 한 28년 전? 27년 전, 28년 전에 공황장애라는 말도 생소했을 때, 그때 그 앓던 병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공황장애를 좀 알고 있는데, 그냥 그 당시에 제 동생은 운전하다가 그냥 핸들 놓고 그냥 눈두덩으로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왜 그랬냐 했더니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고 그래갖고 뭐 병원 가서 뭐 검사 다 했는데 아무 이상도 없고, 나중에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공황장애라는 게 뭐 그런 게 있나 싶었죠. 뭐 그때는 뭐 저도 한참 술 먹을 때고 뭐 별 관심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 역시도 이제 제가 이제 모임에서 만났던 동생이었었는데, 무슨 일을 하던 모임에서도 항상 굳은 일도 잘 하려고 하고, 직업은 또 이렇게 일식 요리사 뭐 이쪽 일을 오래 계속했는데, 어젠지 그저께인지 출근하다가 청주 보면 이렇게 오창이라고 이렇게 나들목이 있어요. 거기 항상 이게 병목되는, 출근 시간에 병목되는 지점인데, 거기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왔다는 표현은 저희들 얘기로 이제 증세가, 이제 약을 먹는데도 증세가 오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차에서 비상등 켜놓고 갓길 대놓고 그냥 들어오는 있었대요. 나중에 막 차 뒤로 쫙 밀리고 빵빵거리고 하는데도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경찰이 와갖고 차 한쪽으로 빼주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여러 번 경험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뒤로 이 친구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주차에 뭐 교통방해랑 해서 뭐 한 벌금이 뭐 딱지랑 해서 뭐 한 13만원에서 17만원 사이 뭐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친구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왔을 때 느꼈고, 자기가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약을 먹지 않고 그런 걸 겪다 보니까 그냥 진짜 숨이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핸들을 놔버리고 그냥 논두렁으로, 그 당시에 그 갤로퍼 그 밴 같은 차였었는데, 제 동생이 저보다 2살 어리니까 51살이죠. 그렇게 해서 차가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저랑 어제 얘기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사실 나도 내 동생이 그랬었는데, 내가 야
그게 말이 되냐? 어? 아니 그게 막 그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되지. 귀는 왜 안 터져? 심호흡하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공황장애가 오는 거고 안 되니까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당해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네 형님도 똑같은 얘기를 본인은 하더래요. 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 쉽게 말해 이 정신병이라는 거는 뭐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조울도 마찬가지고 조현병 같은 경우는 쉽게 솔직히 사실 표시가 나요. 뭐 예를 들어 진짜 옛말로 그냥 정신병을 지금은 이제 좋게 말해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그런 정도 되면 이제 진짜 뭐 입원해야 되고 계속 입원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그 외에 뭐 조울증이나 아니면 뭐 분노 조절 장애나 뭐 다 신경 쪽에 관계된 거잖아요. 우울이나 뭐 공황 장애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쉽게 말해서 법전이 없으니까 경찰도 자기가 공황장애고 출근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고 그냥 차 한쪽으로 빼주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고지서 벌금 고지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안내 받고 좀 가라앉은 다음에 이제 차를 끌고 다시 오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참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됐는데 이게 정말 본인이 안 당해보면 이해를 못하는 병이 정신병이거든요. 말 그대로 마음의 병이라고 할게요. 뭐 우울도 마찬가지고 우울도 일반인들은 그냥 우울하다가 그냥 쉽게 치고 올라와서 자기 자리를 다 돌아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지만 이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들은 그 우울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더 자꾸 가라앉거나 계속 우울하거나 그래서 약을 먹어서 그 수면 위로 평상시로 오게끔 만드는 게 그 항우울제고 그 쉽게 해서 조울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보면은 그 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좀 업돼 있다 사람이 그런 표현이 있죠. 막 그냥 업돼 있어 갖고 막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이렇게 봐도 좀 사람이 좀 업돼 있다 그런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조울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경험한 건데 제 아는 선생님 중에 무슨 병이죠? 결정장애. 결정장애 들어보셨어요? 주위에 결정장애 보신 적 있어요?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거는 진짜 농담 삼아 결정장애고요. 제가 아는 분의 결정장애는 어떤 이렇게 저같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정신병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어요. 끝맺지를 못해요. 정신병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정신병원에서 암 얘기로 갔다가 암 얘기에서 갑자기 비행기 얘기로 갔다가 비행기 얘기로 갔다가 다시 자동차 얘기로 갔다가 그리고 갑자기 음식 얘기로 갔다가 다시 술 얘기로 갔다가 그럼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다 보면 보통 5분에서 7분 사이에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끝을 못 맺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시작하면 끝을 못 맺어요. 그게 결정장애라고 하더라고요.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건 결정장애가 아니고 제가 그것도 이제 경험한 적이 있고 각양각색의 마음의 병이 있는데 그거를 안 겪어본 분들은 정말 모릅니다. 제가 지금 벌써 이제 오늘 13일? 13일인가? 13일? 제가 첫째 주 일주일만 해도 버텼다고 그랬었고 일주일 고생하고 8월 말에 9월 1일부터 바뀌어 된다는데 지금도 엄청 많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던 이유도 뭐냐면 제가 말했지만 약도 바꿔봤고 그리고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 전에 딴 쪽으로 머리 돌렸던 걸 다 털어버리고 다시 내가 할 거에 집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돌아왔던 것 같아요. 영상도 다시 예전 패턴 마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작년 5월부터 시간이 더 많았지만 영상도 뒤죽박죽, 모든 것도 뒤죽박죽. 그러니까 리듬이라는 게 한번 깨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엉기고 스트레스 받고 엉기고 스트레스 받고 엉기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계속 오다 보니까 뒤에 쌓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일 때문에 빵 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하는 소리지만 아프면 약 먹는 게 진짜 맞습니다. 아프면 약 먹는 게 맞고요. 그리고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극복하려면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건 서운해 하지 말고 꾸준하게 치료받고 꾸준하게 약 먹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예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예전에는 제 마음대로 제가 범법을 저질러서 제가 해코지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한다고. 추석 선물로 하나 보낼 거예요. 그 별 하나가 준장이고 별 3개가 중장이잖아요. 그 가운데 별 2개짜리한테 선물 하나 보낼 겁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 뭐 나한테 서류 다 보냈으니까 고용중복 사직서 써달라고 그런 거 하고, 나 출근도 안 했는데 내가 출근한 거 사인해서 보낸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쓸데없는 무슨 전화를 해갖고 내가 무슨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마 그 선물 가면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가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이 통할지, 머리 좀 잘 쓰고, 내가 왜 6월달, 7월달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했을까? 딱 한 가지야. 그 당시에 나랑 같이 일하시던 형이 일자리가 없었거든? 만약에 그 형이 현장을 따라 내려가셨으면 나는 그냥 참고 말았을 거야. 왜? 그 형은 계속 벌어야 되는 분이셨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그 형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아서 내가 참고 기다렸던 거야. 근데 마침 그 형이 청주에서 일자리를 잡으셨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야. 이 거짓말쟁이들아. 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꼭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제 나름대로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남들 속이고 거짓말한 부분 그냥 생각만 해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왜 지금까지 기다렸나, 아마 지금쯤 공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제가 증인 요청을 하거나 하면 편하게 다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신같이 예전같이 지시나 감추려고 그런 거 했던 거, 글쎄 그게 그냥 그냥 같은 그 현장 안에서 당신네들끼리 통하고 그 조그마한 데서 이렇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글쎄 사법부로 끌려 나와서 모르겠다, 김현장 사갖고 돈 많으니까 김현장 사갖고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제가 괘씸해갖고 처벌 받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어떤 말 했는지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지? 증거는 내가 차고 많이 갖고 있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추석 선물로다가 아주 예쁜 거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그 동생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다고 해도 다운되더라도 조금 더 힘내시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저 역시 먼저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뭐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이라는 게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려보고 참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뭐 이야기 있으면,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한 주말 보내시고요. 단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